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4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자를 포함해서 또는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2021년 6월 1일부터 소위 옛날에 임대차 3법이라고 했죠.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개를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했잖아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오직 임대인, 임차인만 처벌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죠. 이런 규정을 만든 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2분의 1에 보면은 3번, 4번, 5번, 6번에 있죠. 3번, 4번, 5번, 6번에 보면 있습니다. 2분의 1. 3번 자격정지, 4번 업무정지, 5번 500만원 과태료, 6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6번 암기 프린터 2분의 1에 보면 이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5분의 1에 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격의 5% 이하 과태료 요건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번 아무리 늘리더라도 총액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50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취득가격 5%를 초과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4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아니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탈세했다고 통보가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을 안 해줍니다. 자진신고라는 것은 리니언시 제도인데요. 천주교 고해성사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이 리니언시 제도인 자진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진신고하면 면제를 해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했는데 2회가 아니라 3회입니다. 2회 이상이 X가 되겠습니다. 2회가 아니라 3회가 되겠습니다. 3회. 자, 우리 암기 프린터 47번, 애들인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있습니다. 3회가 되겠고요. 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 게 6가지가 있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요 3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상습범이죠. 1년에 3번이나 과태료를 면제받고 4번째 자진신고하면 이제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1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이게 좀 어렵죠.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찍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해서 X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 내장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했는데 환경조건은 1조 소음 진동입니다. 1조 소음 진동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비선호시설은 환경조건 아니고요. 비선호시설이나 그 다음에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주택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으며 임대차의 경우도 적어야 된다 했는데 임대차의 경우 제외됩니다. 왜?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건 아니니까요. 취득세는 임차인 내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을 보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적고요.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아예 제외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협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 중에서 오히려 공제사업이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협회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는 시장, 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사후에 신고하는 것 빼고는 다 국토부 장관이고요. 물론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2번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입니다.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부상조.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주주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중개행위 장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이게 X네요. 장소 제공의 경우에도 자 손해배상 책임이 우리 법 제30조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두 번째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가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공제사업, 즉 공제금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입니다. 공제료 수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1년에 공제료가 1억 가입하면 19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중에서 19,800원은 적립해야 되죠. 책임준비금으로 쓰면 안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